저는 양반집 노비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노비 하대라고 불렀지요.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나이 어린 노비로도 유명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주변에 있던 나이 든 노비들이 저를 잘 대해 주었습니다. 물론 잡일은 모두 저희 몫이었지만요. 제 신분은 천한 노비였으나 저에게는 한 가지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씨를 매우 잘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나뭇가지로 글을 그리듯 썼습니다. 솔직히 한석봉도 울고 갈 정도로 제 서체는 뛰어났지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자주 하다 보니 일취월장했습니다. 제가 비록 글은 몰랐으나 보고 따라하는 건 잘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노비들은 하늘이 물려주신 재능이라 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건 제가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혹한 노비였지요. 사실 노비에게 꿈이 있으면 뭐합니까? 신분이 천출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말입니다. 한 번은 같은 노비 생활을 이어가던 몇몇 이들이 저에게 이러더군요. 처음에 이렇게 말하는 게 저에 대한 열등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못났던 거죠. 우리 같은 천출이 글자를 알아서 어디에 쓰겠느냐 하물며 글씨를 잘 써봤자 써먹을 곳도 없지 않던가. 너무 쓸데없는 재능을 지니고 태어났음이야. 그러니 얼른 내려놓거라. 다른 노비도 이리 말하더군요. 너는 어쩌다가 이리 태어났느냐? 어휴, 불쌍해 죽겠다. 혹시라도 이 집 주인들이 알면 경을 칠 수도 있다. 그러니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노비가 양반보다 글씨를 잘 쓴다는 건 비극이야. 또 다른 노비는 아예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글자를 아는 게 좋지 글씨를 잘 써봤자 써먹을 곳이 없어. 그게 밥이 나오겠느냐 떡이 나오겠느냐.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시지? 이처럼 저는 천한 신분에 어울리지 않은 재능을 지닌 못난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스스로가 미웠지요. 저는 저를 사랑해주지 못했습니다. 막말로 천출이 글씨를 잘 써서 이를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차라리 도끼질을 잘하는 게 몇 곱절은 이득일 겁니다. 아니면 산에 올라 돈이 되는 약초를 캐든지 말입니다. 어쨌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재능이 있다는 건 숨기고 살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리 말한 채 조용히 살자고 여겼습니다. 노비 주제의 꿈은 무슨 꿈이며 재능은 무슨 재능이겠습니까?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어느 노비는 이리 충고하더군요. 오냐. 참으로 잘 생각하였다. 우리는 무언가를 잘해도 죽은 목숨이요. 못해도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 절대로 튀면 안 될 것이다. 다른 종도 저를 보며 이리 말해왔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니 하대야. 우리를 서운하게 여기지 말거라. 모두가 너를 생각해 내뱉은 말이 아니더냐. 저는 함께 생활하는 노비들의 질투를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걱정하였기에 이리 내뱉었다고 떠들어댔지요. 어쨌건 저는 그들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사실 틀린 부분이 없어 너무나 격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한가롭게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대문이 팍 열리더니 도련님이 화를 내며 들어오시는 겁니다. 도련님께서는 마당을 쓸고 있던 저를 보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대야, 부엌에 가서 시원한 냉수 좀 가져오거라. 화가 솟구쳐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구나. 냉수라도 들이키지 않으면 열불이 나 죽을 것만 같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급히 부엌으로 뛰어가 냉수를 가져왔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제가 가져온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지요. 저는 그런 도련님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옵니까? 도련님께서는 이런 걸 노비에게 말해도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던지 저를 붙잡고 다짜고짜 대청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손매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무수한 작은 글자가 적힌 한지 쪼가리였습니다. 이게 무엇이옵니까? 도련님은 저를 보며 짓궂은 장난을 치셨습니다. 이게 무엇 같으냐? 맞춰보거라. 저는 뚫어지게 봐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추측은 아예 불가능했지요. 글자도 모르는 놈이 본다고 뭘 알겠습니까? 궁금합니다. 장난 그만 치시고 알려주십시오. 미안하구나. 내가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건 말이다. 연애 서신이란다. 연애 서신?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내의 마음을 전달할 때 쓰는 글이랄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다. 저는 도련님이 쓴 연애 서신을 보았으나 딱히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긴 글자도 모르는데 봐도 뭘 알겠습니까? 제가 이상하지 않다고 여긴 건 글자의 형태를 말했습니다. 형태가 반듯한 게 멋진 흘림체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참으로 멋진 흘림체가 아니옵니까? 그러나 도련님은 저와 의견이 반대였습니다. 글씨가 이상하지 않더냐? 아무리 글의 내용이 좋아도 서체가 글의 내용과 맞지 않으면 여인에게 좋은 점수를 딸 수가 없다. 이 같은 일로 최판술 때 차남에게 내가 좋아하는 아씨를 빼앗겼구나. 저는 도련님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를 보며 편안하게 대화 중이어도 표정은 어두웠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도련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도련님은 저를 이 집에서 유일하게 인간으로 대해준 양반이었습니다. 물론 이곳에 있던 많은 이들이 제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지요. 그러나 도련님만은 남달랐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날 밤 천장만 올려다보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도련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장작을 패고 있는데 어디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원지를 찾아 여기저기 고개를 돌려보니 도련님의 처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소 앞을 향해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처소 안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앞세운 채 이리 물었지요. 도련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무엇을 잃어버리셨는지요? 도련님께서 처소 문을 열고 대청으로 나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지니고 있던 연애 서신을 보지 못하였더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도련님을 올려다보며 이리 답했습니다. 보지 못하였습니다. 설마 잃어버리셨습니까? 도련님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거 큰일이로구나. 저는 의아스러웠습니다. 한 가지 이해되지 않은 게 있었거든요. 차였다고 하셨는데 더는 필요 없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걸 왜 찾는 것이옵니까? 한동안 말을 아끼시던 도련님은 이내 저를 보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건 아는 지인이 내게 빌려준 것이다. 다시금 돌려줘야만 하거늘 일을 어쩐단 말이냐? 대체 그걸 왜 빌리셨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빌리는 것이옵니까? 그걸 받으면 넘어오지 않은 여인이 없다는구나. 해서 잠시 빌렸단 말이다. 몇 날 며칠을 고생하며 썼다는데 이를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도련님의 처지가 제 눈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설 수도 없었지요. 아니, 나서고 싶었으나 이게 도련님을 능멸하는 것 같아 애써 억눌렀습니다. 저는 노비였으니까요. 그런데 도련님이 저를 보며 이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대야? 무슨 수가 없겠느냐?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도련님만 보았습니다. 하긴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 같은 놈에게도 일이 하문하겠습니까? 천출인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미안하구나. 내가 괜한 것을 물었구나.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축 늘어진 얼굴로 처소로 들어가려는 도련님께 말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발길을 멈춰 세운 도련님이 조금 밝아진 얼굴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는 잠시 말을 아꼈으나 도련님이 재촉했기에 어쩔 수 없이 이리 답했습니다. 어서 말해보거라. 어서. 도련님, 한지 쪼가리와 먹과 붓이 필요합니다. 도련님은 뭔가 미심쩍다고 여겼으나 어쩔 수 없어 제가 요구했던 걸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저는 어제 보았던 한지 쪼가리 속 글자의 형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잠수 후 도련님은 완성된 연애 서신을 보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멋스럽고 낭만이 흘러넘치는 서신이었지요. 내 놈에게 이런 재능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글을 읽을 줄 알았더냐? 글은 모르옵니다. 그럼 이것을 어찌 이리 똑같이 썼다는 말이냐? 어제 보았던 연애 서신 속 글자의 형태를 떠올려 똑같이 그렸을 뿐이옵니다. 이놈이 도련님께 받기만 하여 너무나 송구하였사옵니다. 그래서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드리고 싶었사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니다, 아니다. 참으로 잘하였느니라. 도련님은 제가 써준 연애 서신을 가져가셨습니다. 얼굴을 보니 너무나 흡족해 하시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제가 써준 연애 서신이 조선 사내들 사이에서 여인네를 꿰는 도깨비방망이가 되었답니다. 도련님이 제게 와 이러시더군요. 내가 써준 서신이 양반집 도령들 사이에서 요즘 난리라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조금만 더 다양한 종류의 연애 서신을 써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으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글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알려줄 것이다. 내가 알려줄 것이니 너는 그대로 똑같이 옮겨 적기만 하면 될 것이야. 단 너만의 글씨체로 말이다.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것이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내심 두려웠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몸을 쓰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붓을 들려니 민망했지요. 노비가 이런 걸 들어도 될지 말입니다. 어쨌건 주저하는 저에게 도련님이 직접 붓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붓을 잡았고 어쩔 수 없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때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다양한 종류로 뽑아낸 연애 서신을 본 도련님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태어나 이런 칭찬은 처음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구나. 녀석 정말 신통한 재주를 지니고 있어. 잘하였다. 그 일이 있던 후 저희 도련님은 양반집 도령들 사이에서 인기쟁이가 되셨습니다. 요즘 도련님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덩달아 기뻤지요. 또한 도련님에게는 사모하는 여인까지 생겨 더없이 기뻐하셨습니다. 그 여인네도 이곳 고을에서는 알아주는 절세 미녀였습니다. 도련님도 제 연애 서신으로 그녀를 꿰어 요즘 저희 몸값은 진짜 장난이 아니었지요.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제게 최근 들어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일만 이어가며 중요한 순간마다 매번 노동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같은 노비들에게 저란 놈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련님 명을 어길 수도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저희 주인이시고 저는 종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도련님이 불러 대청마루에 앉아 연애 서신을 작성 중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시원한 수정과와 약과까지 마련되어 있었지요. 남들이 보았을 적엔 참으로 편한 노비 생활이었을 겁니다. 어쨌건 뙤약볕 아래에서 고생하던 다른 노비들이 이런저런 숱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식하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니 예쁘게 써줘야 할 글씨체가 마구 흔들리더군요. 이를 지켜보던 도련님이 의아스러운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내 녀석 글씨가 근래 들어 자주 흔들리는구나. 너답지 않다. 아니옵니다. 잠시 정신이 혼미하여. 도련님이 진땀만 빼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잠깐만 멈춰보거라.
저는 도련님의 명령으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련님은 예리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이내 일이 물어왔습니다. 저놈들 눈치가 보이는 것이냐? 저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내 도련님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불편하옵니다. 저들은 저리 고생하는데 저는 이리 호강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솔직히 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한참 동안 무언가를 생각하던 도련님은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확실히 양반들은 생각하는 것부터가 노비들과는 남달랐지요. 그걸 참고 견뎌야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남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감정은 좋은 것이지.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람은 똑같이 태어났을 수 있으나 타고난 쓰임은 다르다. 너는 저들과 그 쓰임이 다를 뿐이야. 그것을 미안해하지는 말거라. 말씀만은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나 불편한 일이 생긴다면 그땐 내게 이야기하거라. 도울 수 있는 건 내가 도와줄 것이다. 저는 도련님의 위로 아닌 위로를 듣고 나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비들이 기거하는 별채로 발길을 들였습니다. 누추하나 이곳은 이 집에 종살이하는 노비들의 단체 숙소였습니다. 저는 발을 뻗고 누우려는데 제 주변으로 다른 노비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를 구석으로 몰아놓고 매섭게 노려보는데 참으로 분위기가 살벌하더군요. 무슨 일이시오? 무슨 일이냐는 제 질문에 저만 한참을 노려보던 노비 중 한 명이 이리 답했습니다. 노비에게는 단합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너는 우리와 똑같은 노비이나 하는 행동은 근래 보니 양반이더구나. 너로 인해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저는 그의 말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도련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놈이 양반놈하고 놀더니 어느새 양반 편을 드는구나. 우리가 질투를 느껴서 이러는 게 아니다. 너의 행동이 단체 기합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법이다. 무지한 너의 행동이 도련님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약조를 받아야겠구나. 싫다면 어쩌겠소? 솔직히 저도 글씨는 쓰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도련님이 자꾸만 저를 부르시는데 말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구나. 흠신 두들겨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저를 둘러싸고 있던 노비들이 곧장 저를 발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자비한 그들의 발길질을 한참이나 견뎌내야만 했지요. 그때 손이 밟혀 저는 커다란 비명을 지르고야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거친 비명을 들었던지 도련님이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더냐? 그때야 저에게 행해지던 발길질은 빠르게 중단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저를 업고서는 급히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진맥하던 의원에게 이리 말하더군요. 상태가 어떠한가? 저를 진맥하던 손을 내려놓은 의원은 도련님을 느긋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입니다. 침과 뜸을 막고 안정을 취한다면 괜찮아질 것이옵니다. 당약을 지어드릴 테니 이걸 먹이십시오. 의원은 병상을 나섰고 도련님은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병상에 홀로 누워 있었는데 이를 보던 도련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진작에 내 말을 들었어야 했다. 나는 내가 했던 말들이 지나친 노파심이라고만 여겼다. 그들이 그리 잔인한 놈들일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 네, 그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도련님, 부탁이 있사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출로 태어나 세상에 불만이 많은 이들이옵니다. 그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도 참으로 답답하구나. 답답한 것이냐? 지나치게 이해심이 많은 것이냐? 노비답게 행동하고 처신하지 못한 제 탓입니다. 그러니 이번 일로 깨우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비다운 게 무엇인데? 너는 어찌 너의 가치를 내가 정하느냐? 살아보지 않으면 사람의 가치는 판단 내릴 수가 없다. 저는 서러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도련님께서도 이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셨지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일부터는 지게를 지고 물을 기르며 장작이나 팰 것이옵니다. 도련님께서는 그 어떠한 말도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제 의지가 워낙 확고했었거든요.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의원에서 퇴원한 후로 줄곧 지게를 메고 약초를 캤습니다. 또한 물을 기르고 장작을 쪼갰습니다. 이게 노비로 태어난 저의 본분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 절로 행복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련님과 함께 저자를 지나는데 책방에 앉아 글을 쓰는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희한한 풍경에 저게 무엇인지 궁금해 도련님께 물었지요. 저게 무엇이옵니까? 아, 저것은 서수라는 직업이다. 서수? 서수가 무엇이옵니까? 서수란 말이다. 글씨를 대신 써주는 일을 말한단다. 여서? 지금 생각해보니 서수를 해도 되겠구나. 내가 왜 이를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꼬. 저는 언감생심이라 여겼습니다. 노비가 무엇을 하며 노비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곳 조선에서 노비의 삶이란 짐승보다 못한데 말입니다. 저는 서수를 해봐도 되겠다는 도련님의 말에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힘이 빠진 발걸음만 앞세운 채 거주소로 왔지요. 이런 저를 도련님이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도련님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저를 이곳까지 부른 도련님의 의중을 알 길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아까 지나가던 책방에서 보았던 서수는 내가 의도한 것이다. 너에게 세상에 이런 직업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저는 무슨 말도 내뱉지 못한 채 주저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저도 몇 번이고 하고 싶었으나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도련님이 이러시더군요. 하대야, 예, 도련님. 내가 너의 재능을 몰랐다면 가만히 두었겠으나 지금은 아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남들은 무엇을 할지 몰라 그걸 찾느라 난리인데 너는 아니질 않느냐? 그런가요? 그렇고 말고. 그러니 말이다. 여기서 용기를 내어보면 어떻겠느냐?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물을 기르고 장작을 패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니 행복하더냐?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더냐? 아니옵니다. 행복하지 않았사옵니다. 도련님이 답답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 터이니 하란 말이다. 여전히 주저하던 저를 보던 도련님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노비문서였습니다. 도련님은 제가 보는 앞에서 노비문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셨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 어른께 혼나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방바닥 위로 떨어진 노비문서를 손바닥으로 쓸어 모았습니다. 어떻게든 붙여야만 했습니다. 그 위로 도련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께는 내가 이미 말씀드렸다. 너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고 했더니 키워달라고 하시더구나. 오늘부터 너는 자유의 몸이다. 이곳에 있어서 좋고 여기를 떠나도 좋다. 부디 내 재능을 죽이지는 말고 살 거라. 저는 도련님의 인간적인 배려의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무슨 말로 감사함을 보답해야 할지 몰랐지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 제가 가지고 있던 재능을 맘껏 펼쳐 서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세상엔 정말 많은 서체가 존재하더군요. 그렇게 2년이 흘렀을까요? 저는 조선에서 알아주는 서수가 되었고 도성 바닥에서는 그 유명세가 특출났습니다. 이런 저를 앞세우며 어느 날 도련님이 노비들에게 이리 말하더군요. 마당에는 노비들이 삼삼오오 모여 선체 도련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노비라고 하여 몸을 쓰고 고된 일만 하라는 법이 없다. 너희들 중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거나 잘하는 게 있다면 내가 거둘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오늘은 하대가 스스로 인정받는 날이다. 모두 하대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한다. 저는 머쓱했습니다.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리 여겼지요. 예상외로 모두는 저에게 열정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괴롭혔던 일은 미안했다며 하나같이 사과해 오더군요. 누가 봐도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낮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뛰어나고 잘난 존재거든요. 각 가정에 행복과 화목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